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작품은 송미인곡, 정철의 송미인곡인데 여러분 혹시 지금 송미인곡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전 시가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앞에 가셔서 삼인곡 보시고 송미인곡으로 넘어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같은 작가가 같은 의미로 쓴 그런 내용이에요. 송미인곡 할 때 이 속자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후속작 할 때 그 속자예요. 그래서 삼인곡에 이어지는 두 번째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편인데 미인곡이라고 했을 때 이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누구? 결국에 정철이 사랑했던 임금님, 임금을 이야기한다.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인곡이랑 비교해서 조금 특이한 걸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송미인곡은요. 우리가 삼인곡은 독백체로 이루어져 있었잖아. 내가 임을 사랑해서 4계절 동안 이렇게 봄에는 이러고 여름엔 이러고 하면서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 송미인곡에서는 감녀와 을녀라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형식,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 중요한 애는 누구냐면 감녀와 을녀라고 했잖아. 감녀 그리고 을녀.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 그냥 A와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녀가 먼저 말을 걸어서 감녀거든. 감녀가 뭐 하는 거냐면 보조하고 있어요. 보조적 인물. 을녀한테 물어봐. 야, 너 어디 가?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을녀가 뭐라고 하면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요즘에 진짜 힘들다? 하면서 을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얘가 뭐겠어? 얘가 주도하는 인물이 되겠죠. 이 스토리가 뭐야? 임과 이별에서 슬픈 내용이 을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감녀가 얘기를 했든 을녀가 얘기했든 이 글은 누가 썼다? 정철이 썼다. 그럼 감녀가 하는 얘기, 을녀가 하는 얘기 결국에 다 누구의 가치관이다? 정철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지막엔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삼인곡에 비해서 송미인곡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삼인곡도 그렇고 송미인곡도 그렇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문학 작품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송미인곡이 훨씬 더 우리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삼인곡에는 약간의 한자어와 고사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 자, 여기 글씨 색깔이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감녀가 이야기하는 걸 노란색으로, 을녀가 얘기하는 걸 흰색으로 표시했거든. 감녀는 보조적 인물이라서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감녀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는 저각시 본듯도 앉아있고, 자, 첫 줄에서 여성 화자라는 거 바로 드러났지. 여성 화자 두 명이서 얘기합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데? 얘기를 해.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여러분 삼인곡을 보셨으면 거기에 우리가 광한전이라는 거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었잖아. 천상 백옥경, 하늘 위에 있는 백옥경, 여기도 원래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 위에 있는 궁전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양에 있는 우리의 왕이 살고 있는 궁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게 지금 누구의 상황? 을녀의 상황입니다. 을녀 상황. 그러니까 감년 알고 있었던 거야. 야, 너 원래 천상 백옥경이 있었잖아. 너 거기 어떻게 이별하고? 해 다져 저문 날에,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이래. 그럼 이건 시간적 배경이고요. 시간적 배경을 굳이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고 저무는 시간으로 둔 거는 파강적 이미지 혹은 소멸의 이미지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누를 보러 가시는 곳,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을녀로 하여금 자기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너 원래 천상백옥경 살았잖아. 너 지금 어디가? 해 다 져서 지금 날 저물고 있는데 어디가? 물어보는 거야. 와, 내 여이고 하면서 아, 너로구나. 지금 반가운 거야. 너구나. 감녀 너구나. 내 사설 들어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사정,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우린 지금 요만큼만 얼굴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얼굴은요. 내 모습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 전체적인 모습, 나의 거동, 나의 행동이 이미 괴함직, 괴다라고 하면 사랑하다지. 임의 사랑을 받음직 한가마는 사랑 받음직 했어. 그래서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여기셨대. 그러니까 너로구나 하고 여기신 건 어떻게 여기신 거야? 귀하게, 좋게 나를 여기셨어.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다른 뜻이, 나쁜 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드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가자면 내 거동, 내 얼굴 이 거동부터 시작해서 군 뜻이 전혀 없었대. 이거 지금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과거에 내가 이미 나를 예뻐라 해주셔서 나도 임을 믿어서 별로 다른 뜻은 없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리야 라고 하면 이리는 아양을 부린 거예요.
아양을 부리고 교태를 부리고 어지러이 굴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쁨 받으려고 난 나쁜 뜻은 없었고 그냥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부렸거든. 이건 지금 의녀 자신이 생각하는 이별 사유야. 이별 사유. 이별 왜 했어?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내가 예전에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나도 그냥 아양 부리고 애교 부렸는데 그게 좀 어지러우셨나 봐. 싫었나 봐. 반기시는 낯빛이,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하면서 나를 보는 얼굴빛이 표정이 달라졌대. 과거에는 그래 하면서 웃으면서 봐줬는데 뭐야? 하고 정색을 했나 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인 거예요? 아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한 거야? 과거를 나타낸 거라면 요건 이제 현재지. 그러면 좀 아까 우리가 앞장에서 보고 왔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있다? 서로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거 3인곡에서도 나왔던 거 기억나지? 과거와 현재의 대비. 누워 생각하고 내려앉아 해야 하니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해다라고 하면 이것도 생각하다 머릿속으로 헤아리니 근데 해다라는 표현은요 좀 부정적인 거에 많이 나옵니다. 막 근심을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을 막 굴리니까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지니 자 내가 지은 이 죄들이 뭐같이 산같이 쌓여 있대요. 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봐. 이것도 내가 지은 죄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대상이지. 그런데 그것이 산처럼 쌓여 있대요. 그럼 이것도 이런 걸 뭐라 그래?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는 형상화. 구체적 형상화라고 쓸게요. 형상화. 나의 지은 죄가, 내 죄가 많아서 그것이 산처럼 쌓여있대. 내가 헤아려 보니까.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내가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허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 서리법.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리법과 대구법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제가 계속 언급하진 않을게요.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겠느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냐.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원수구라고 불러요. 이때 숫자가 누구 숫자야.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겠냐. 내가 누구를 탓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러 풀처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그러더니 갑자기 탓하지. 서러워서 내가 풀처니까 조물주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늘을 원망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나의 운명 탓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생각 마오. 되게 성의 없지 않아? 얘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감녀의 위로인데 아유 그런 생각하지 마.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위로지. 그냥 잘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리액션 한번 해주니까 다시 의녀가 자기의 사설을 이어갑니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야 내가 가슴에 맺힌 일이 하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게요. 이거 뭐라 그랬어? 충신 연주지사거든. 이거 뭔 소리냐면 충신이 자신의 어떤 왕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내용이에요. 그런 글이야. 그러니까 임한테 임을 원망하거나 임금님을 원망하거나 임금을 탓하거나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여기에서 맺힌 일은 내 가슴에 맺힌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내가 서운한 일이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이미 너무 걱정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게 마음에 걸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님을 모셔봐서 임의 일을 내가 잘 알아. 내가 임을 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적 면나를 읽고 물 같은이라고 하면 이 물은 그 물이 맞습니다. 물 같다라는 표현은 그냥 무슨 의미냐면 연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한 얼굴이라고 했지만 아까 모습, 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약하신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있겠느냐. 편하실 적이 없으실 거야. 몸도 약하신데 걱정합니다.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운한 봄의 추위, 고열 여름의 더위. 그 다음 추일 동천, 추일 가을날 동천 이것도 겨울날로 해석하면 됩니다. 가을날과 겨울날에는 뉘라서 매셨는고 누가 모시고 있는가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죽조반 조석 매 예와 같이 재시는가. 죽조반이라고 하면 죽? 갑자기 죽이 왜 나오지? 왕은 아침밥 먹기 전에 뭐 드셨어? 죽을 드셨어. 속 편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죽, 그 다음에 조석, 아침과 저녁, 요 매. 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식사란 뜻이에요. 진지, 식사. 그러니까 식사는 예전과 같이 세시는가, 잡수시는가, 드시는가 하면서 밥 걱정하고 막 사계절 걱정하고 아프지는 않으신가 걱정하고 있어.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또 잠 걱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야. 결국에는 뭐예요? 임에 대한 염려. 이 위에 맺힌 일입니다. 임에 대한 염려와 그 염려가 결국에는 뭐겠어요? 사랑이지, 그지? 관심과 사랑이죠? 좋아하면 원래 걱정하잖아? 여러분 어머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늦게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거. 그 마음입니다.
님다희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님다희라고 하면 이때 다희는요. 그쪽. 그래서 님이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지 아무렇게든지 내가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해 다저 저물녘에 어디를 가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늘도 거의 다 갔다는 거예요. 오늘 해가 이미 다 졌으면 해 지면 어디 못 가잖아. 그지?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이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 임금님이 오는 거예요. 나 보러? 내일? 아니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임금의 소식을 전해줄 어떤 사람이 내일은 올까? 이러고 있는데 와 안 와? 안 오겠지. 딱 봐도 안 올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런 말 하겠죠.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마음이 심란해.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어. 그래서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어딘가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경로들에다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표시해볼게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뇌에 올라가니. 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뇌에 올라갔어요. 잡거니 밀거니는요. 뭐 바위나 나무 이런 것들을 잡고 밀고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일단 써볼게. 높은 뇌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3인국 보고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카니와 뭐라고 했어?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안개는 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꼈어? 하면서 지금 구름과 안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야? 내가 산에 올라가서 임을 보려는데 구름과 안개가 꼈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얘네는 뭐 하는 대상? 화자가 임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대상. 장애물이 되겠네요? 정철의 입장에서 누구겠어? 간신들을 의미하고 있겠지. 그죠? 정적들.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면 여러분 1월 나왔어요. 1월 뭐라 그랬어? 이런 거. 유일하게 빛나는 거. 해, 달, 북극성 이런 거 다 누구라? 임금이다. 산천이 어두우니 1월을 어찌 보면 산천이 어두운 건 뭐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지금 현실이지? 현실이 부정적이잖아. 나는 심지어 유배 와 있고.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지척을 모르는데 지척은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가까운 거리를 모르는데 천리를 어찌 바라보겠느냐. 서리법 쓰고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대구법이죠.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이런 것들 사안보 연속체라서 대구법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물가의가 길이나 보자, 백길이나 보자 하니. 자, 두 번째 장소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높은 매에서는 아까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구름과 안개가 있었잖아. 여기다 써볼게. 구름,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배를 타고 한번 가보자.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자, 물가로 갔습니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저이고. 자, 여기에도 장애물이 있죠. 바람이 불고요. 물결이 엄청 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 장애물 부정적 대상 또 나왔네요. 장애물 한 번 더 쓸게요. 장애물 누구라고? 간신이라고. 정철의 정적 간신. 정철의 정적들을 의미한다고. 바람과 물결이 난리가 나서 어둥정, 어수선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니. 자, 내가 물가에 갔다는 건 백기를 보자고 했잖아. 그럼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사공이 없고 빈배만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 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객관적인 대상이지. 저 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대상이다. 그런데 걔가 화자의 감정에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상관하냐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내 감정을 좀 더 심화시키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객관적 상관물이거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배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 배가 혼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사공이 없어. 그럼 배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제 기능을 못해. 마치 누구 같아? 나갔네. 그래서 화자가 외롭고 슬픈 심정을 갖다가 지금 빈배를 보면서 더 심화하고 있다.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별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가로등이 깜빡깜빡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슬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지금 마찬가지야. 괜히 빈배만 걸려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객관적 상관물로 직접적인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감정이입이라고 하려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사공은 어디 가고 외로운 빈배만 걸려있다. 빈배만 외로움을 타는구나. 이랬으면 감정이입인데 이건 그냥 객관적 상관물만 가능.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강천. 그러니까 배 못 탔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강가에 서가지고 지는 해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아련해지네요. 님다의 소식이, 님이 계신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저이고 소식을 알 수 없어서 더욱 아득해지기만 하는구나.
모첨 찬자리 밤중만 돌아오니 모첨이라고 하면 뭐랬어요? 초가집의 처마를 모첨이라고 합니다. 초가집 처마에 찬자리. 여러분 이거 우리가 3인곡에서 나왔었는데 찬자리가 가난해서 차갑다 그랬어요? 불 못 떼는 거야? 아니야. 차갑다라는 건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밤중만 돌아오니 자 그럼 밤중이 돌아왔대요. 밤중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뭘 알 수 있어? 시작할 때는 해 저물녘 그리고 뭐 해가 다 저물었었는데 이제 뭐가 됐어? 밤중이 됐대. 그럼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반벽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는고 자 반벽청등도 밑줄 좀 잘 쳐볼게요. 얘 아까 얘랑 똑같은 거거든. 다시 쓰진 않을게. 반벽청등이라고 하면 벽 가운데 등불 하나가 띡 하고 걸려 있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밝아 있는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 등불을 왜 밝히냐면 집에 밤에 그렇게 등불을 켜놓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같지 않으니까. 조선시대잖아. 근데 이 불을 켜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밤에 손님이 오기로 했어. 그럼 불을 켜놓겠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선비들이 길을 떠나고 있다가 저기 불 켜진 집이 있어. 저기에 가서 하룻밤만 묵어봅시다. 이러고 가잖아. 불이 켜져 있다는 건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거나 이미 오거나 누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미 와, 안 와. 그러니까 이때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았는고 사공 없는 빈배랑 똑같은 거예요. 손님 없는 반벽청등.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 화사의 감정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어디로 올라? 어딜 헤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화자의 어떤 일과, 화자의 일과입니다. 압축되어 있는 거야. 뭐 했어 오늘? 산에 오르고요. 또 어디에 갔어? 물가에 가서 해 뜨다라고 하면 헤매다. 반인이라고 하면 방황하다. 헤매고 방황하니 얘 오늘 하루 종일 되게 엄청 열심히 돌아다녔잖아. 그래서 어땠냐면 자 여러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얘 모첨 찬자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초가집에 지금 찬자리 그 다음에 반벽청등 벽 가운데 등불 이야기했잖아. 그럼 얘 지금 어디로 온 거야? 물가에 가서 생각 잔뜩 하다가 어디로 왔어? 집으로 온 거야. 집에 와가지고 생각이 잠긴 겁니다. 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하니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오늘. 그랬더니 어땠어? 적은덕 역진하야. 풋잠을 잠깐 드니 적은덕이라고 하면 잠깐 역진이라고 하면 힘이 다했다는 거야. 힘이 다 내가 다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들었어. 풋잠을 살짝 잠이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서 님을 봤습니다. 꿈에서 님을 봤네? 그럼 꿈이라는 공간으로 갔네요. 제가 중간에 공간 이동을 안 썼습니다. 집에서 이번에 꿈을 봤어요. 물론 집이지. 공간적 배경은 집이에요. 그렇지만 꿈에 들어가서 님을 만났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라서 그냥 쓴 겁니다. 중요한 공간 배경처럼 나와서. 님을 보니까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라. 옷 같았던 얼굴이요. 반이나 늙으셨어요. 마음에 먹은 말씀 슬가장 살자하니. 여러분 마음에 먹은 말씀 어떤 말씀이겠어? 사랑해, 좋아해, 보고 싶어서 이런 말들이겠지. 그 말을 슬가장이라고 하면 실컷, 살자라고 하면 사뢰고자, 아뢰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눈물이 계속해서 연달아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요. 유치원생들한테 왜 울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 이런 말 못하잖아. 얘 지금 그러고 있는 거.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말을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야 이 사랑의 마음을 다 못 다해서 목조차 메어오니 막 목이 메이고 우느라고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면 말도 못하고 사랑도 제대로 못 나눴어요. 사랑의 이야기도 못했어. 오전된 개성에 잠은 어찌 깨졌던고. 오전된이라고 하면요 방정 맞은 거야. 방정 맞은 개성은 뭘까? 닭개자잖아. 그지? 그래서 닭의 울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꿈에 나의 최애와 만났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는 거야. 빡치죠? 얘 지금 그런 상황이야. 방정 맞은 닭 울음이 잠을 어찌 깨우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개성도 나와 임의 만남을 막는 부정적인 존재네요. 그럼 꿈 안에서는 개성이란 존재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구름 안개, 바람, 물결과 개성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 같은 걸로 보자면 장애물은 맞거든요. 나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로 나온 건 맞지만 얘네는 필수적으로 있는 애들이 아니지. 얘는 원래 아침이 돌아오는 건 밤이 됐다가 아침이 돌아오는 이거 아침의 상징이잖아요. 아침은 원래 돌아오는 거잖아. 그래서 간신과 그렇지 않은 그냥 아침이 되고 있는 개성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뭐 의미가 다른 거 5개 밑줄 쳐놓고 골라라고 하면 얘가 좀 이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와 허사로다. 뭐라는 거야? 꿈에서 깼어. 어와 다 허황된 일이구나. 다 헛된 일이구나. 뭐야 다 꿈이었구나. 이 님이 어디 간고 님이 어디로 갔지?
결에 내려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결의라고 하면 잠결에.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여쁜 그림자에 날 좇을 뿐이로다. 여러분 어여쁜 뭐예요? 어여쁜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이러잖아. 뭐야? 불쌍한, 안타까운.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쫓아올 뿐이로다. 여러분 이 그림자 누구 그림자야? 임의 그림자야? 헷갈리지 마세요. 누구 그림자야? 이거 화자의 그림자야. 화자가 가만히 창밖을 바라다 보니까 님도 없고 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어? 나의 그림자만 거기에 비치는 거예요.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씨어디어.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 나왔다. 얘 뭐 하겠대? 차라리 사라져서, 차라리 죽어버려서 나궐이나 되어이셔. 여러분 나궐 중요합니다. 네모 쳐볼게요. 나궐. 달이 되겠대. 달이 돼서 님을 비추겠다는 거야. 님 계신 창 안에 번데 12체리라 님이 계신 창 안에 가서 내가 비추겠대요. 그러면 얘는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이지.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 애가 있는데 걔 있는 교실에 가서 멀리서 이렇게 눈빛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적극적인 거야? 매우 소극적이지. 그러니까 자 듣던 아까 전에 아유 그런 생각 마 했던 그 감녀가 다시 등장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각시님 야 을녀야 여기서 을녀죠. 감녀가 부르고 있으니까 야 을녀야 다리와 카니와 카니와는 뭐랬어? 물론이고 달은 물론이고 굳은 비나 되소서. 너 굳은 비라고 하면은 장마처럼 계속 오는 비거든요. 차라리 너 비가 되어라 얘기하는 거야. 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 님한테 가서 닿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둘 다 공통적으로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감녀와 을녀를 나누어서 보자면 감녀는 적극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을녀는 소극적인 걸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다 누가 적었어? 이거 정철이 적었잖아. 그러면 정철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삼인곡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에게 다가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송민곡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삼인곡을 보고 오셨으리라 믿고 제가 삼인곡과 송민곡 두 개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인곡, 송민곡 공통점부터 볼게요. 화자가 임을 그리워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 시 안에서 봤을 때 여성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여성 화자 결국 누구다? 정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여성 화자로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다른 자연물이 되어 임의 곁에 있고 싶어한다. 자연물 뭐 나왔어요? 삼인곡에서 범나비, 송민곡에서 나궐, 그 다음에 굳은비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순서로 따지자면 가장 적극적인 건 굳은비, 그 다음에 그 중간이 범나비, 그리고 마지막 가장 소극적인 게 나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배가사다, 충신, 연주지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유배가사라는 거는 유배가서 쓴 글이다, 가사다 이런 뜻이고요. 충신, 연주지사 아까 이야기했죠. 충신이 누구를 왕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이점 첫 번째, 전개. 여러분 3인곡에서는요. 사계절 나와 있었죠. 봄에는 제가 이걸 보내고요. 여름에 이거 보내고요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독백체로 한 명의 화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송민곡에서는 두 인물, 감녀와 을녀가 나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을녀의 사설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 차이점이 있고요. 표현, 한자성어, 고사 사용, 과장된 표현. 여러분 한자성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해석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았잖아. 그 다음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명의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의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고사를 인용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표현들이 좀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순우리말의 묘미 살려 소박하고 진솔하게 표현했다. 송민곡의 특징, 훨씬 더 우리말의 묘미가 많이 살아있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읽으면 그대로 해석될 정도로 좀 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사 작품들 중에 백미라고 칭해지는 작품이에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은 송민곡에서 훨씬 더 드러난다는 거. 화자의 태도 마지막 볼게요. 속만 태우며 이미 자신을 몰라줘도 따르겠다는 소극적 태도.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가 3인곡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얘는 그냥 저를 몰라주셔도요. 그래도 저는 죽어서 임을 쫓을 거예요 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송민곡에서는 마지막 임의 소식을 알아보고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그래서 내가 임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혹은 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하면서 높은 매도 가고 강가에도 가서 물가에도 가서 돌아다녀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감녀가 너 차라리 굳은 비나 되라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문제 잘 나오니까요. 두 개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면서 두 작품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